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005년 모두를 속인 채 돈잔치를 벌인 은행들, 그리고 이를 정확히 꿰뚫고 월스트리트를 물먹인 4명의 괴짜 천재들, 20조의 판돈, 세계 경제를 걸고 은행을 상대로 한 진짜 도박, 바로 영화 빅쇼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주가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추가 매수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 기업은 지난해 4분기 알리바바 미국 예탁 주식과 징둥닷컴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매입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그 비중을 늘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에서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의 비중은 20%로 증가했고요. 두 종목의 규모만 2,200만 달러에 육박했죠. 그런데 최근 이 기업이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외에 총 15개 기업의 주식을 청산했습니다. 여기엔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가 인수한 팩웨스트 뱅크코프가 포함됐죠. 해당 금융사들은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된 기관들인데요. 반면 사이언 에셋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DR S&P 500 ETF 트러스트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풋옵션을 각각 200만 주씩 매수했습니다. 두 풋옵션에 대한 총 규모는 16억 달러로 사이언 에셋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의 약 93%를 차지하죠. 과연 이번 마이클 버리의 주식 흐름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마이클 버리입니다. 정말 유명한 양반이죠.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이 영화 꼭 보세요. 영화 자체로도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공매도란 제도가 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양반이 알리바바 그리고 징둥닷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입니다. 알리바바 잘 아시죠?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징둥닷컴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알리바바 뒤를 잇는 전자상거래 업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기업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본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던 중국 경제에 대한 그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거, 이거는 바로 이 회사 때문이죠. 비구이 위안입니다. 컨트리 가든이라고 부르죠. 이 회사의 디폴트 우려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죠. 이 회사가 회사채 이자 상환에 실패를 하고 지금 디폴트 우려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반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부동산 개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온 측면이 좀 있거든요. 중국 경제의 GDP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헝다 그리고 완다 같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비구이 위안에 이어서 위안양 그룹 그리고 중룽 국제신탁 같은 곳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니까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기업도 문제고 금융 리스크도 문제지만요. 이 회사의 직원이 찾아보니까 7만 명가량 되더라고요. 여기에다 협력회사가 3만 3천 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만 문제냐? 그럴 리가 없죠.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목만 보면은 중국 경제가 지난 7월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잡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냐? 바로 이 항목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완만한 증가세 맞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 시장 예상치인 4.5%를 대폭 밑돌아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5%라고 해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 것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4.5%보다도 훨씬 더 예상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엔 중국인들이 대형 마트 가거나 백화점 가서 소비하는 것들을 다 종합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심리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 생산이라도 좋았냐? 1년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늘긴 했는데요. 이거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거고요. 전달보다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당국이 금리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부양책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고령화 문제 있죠. 거기다가 저출산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심각하고요. 청년 실업률, 이거는 뭐 비공개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중국 경제가 침몰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앞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자신감을 잃어가면서요,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수요 측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역시 그놈의 미중 갈등을 언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공급망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공급망 안에 있는 국가들이 워낙 빵빵합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있죠. 거기다가 기술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이 공급망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뭐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원자재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런 공급망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져 보인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을 굉장히 리스크 있는 시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기라고 하면은 당장 투자를 하겠어요? 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미루게 된다면은 고용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고용이 타격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경제에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니까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 경제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주저앉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이겠죠. 나는 중국이 싫어, 그래서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세청에서 나온 수출입 현황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10일까지 나온 건데요. 다른 내용은 다 넘어가서 국가별로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이라면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일본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도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26%가량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만 보면 한 18% 조금 넘거든요. 중국 경제의 부진에 더해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물건 팔지 말라는 압박도 은근슬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중국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정부가 기대하는 상저하고, 이거는 난망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반도체의 10일까지 수출이 18%가량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요 측이든 공급 측이든 아무튼 쌓여있는 재고를 빨리빨리 소진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높이고 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중국발 수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런 과정은 다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찾아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국내 경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공자님 말씀이긴 한데 일단은 수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거, 이거 외에는 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정치와 외교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강력한 제품 경쟁력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가치를 갖춘 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족인데요. 동아시아의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유능한 관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국은 아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이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청년 실업률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왜 삭제를 했냐? 국가통계국에서는 통계를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고요. 지난달에는 대졸 취업자가 왕창 쏟아져 나왔으니까 아마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50%에 육박한다는 이것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지표를 이렇게 숨기는 거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중국 정부가 여러 차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도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이 말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통계마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런 신뢰를 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 그렇게 밝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4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 엘라베마 공장 현대화와 SUV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은 17일 공장 현대화와 SUV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2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1억 9천만 달러는 산타페 양산에 앞서 공장 생산 라인 조정과 현대화 작업에 투입되고요. 나머지 1억 달러는 현재 생산 중인 투싼과 산타크루즈 모델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쓰입니다. 이번 투자는 현대차가 5세대 신형 산타페의 미국 판매 확대를 염두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 공개한 5세대 신형 산타페는 지난 2018년 이후 풀체인지 모델로 아웃도어 스타일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도심형 SUV의 대명사인 산타페가 온 오프라이더를 넘나드는 아웃도어 형태로 바뀌면서 미국 도로의 50% 이상이 비포장 도로인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이라는 점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산타페 내수 판매는 2만 8천 대인데 비해 반면 미국의 경우 11만 9천 대로 약 4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산타페는 사실상 미국이 주력 시장이라는 얘기겠죠. 기존 미국에서 팔린 산타페는 3열 옵션이 없었지만요. 이번 신형부터는 3열을 기본화한다고 하네요.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 KIB 엘라베마 주지사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환영했는데요.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SUV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현대차,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